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요즘 아파트를 보면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편의시설이 있습니다. 광양의 한 지역 주택조합 아파트도 최근 6억 원을 들여 편의시설을 만들었는데 부실공사 등의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800여 세대 규모의 광양읍의 한 지역 주택조합 아파트입니다. 단지 사이 컨테이너 크기의 작은 건물 하나가 눈에 들어옵니다. 주민 편의를 위해 지어진 티하우스입니다. 물을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필수인데 이마저도 없습니다. 차를 마시며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만든 공간인데 정작 내부에는 테이블과 의자 몇 개가 전부입니다. 수전도 없는 이 시설을 짓는데 2억 원이 들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려면은 수도 시설도 돼야 되고 하수 시설도 돼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는 상태에서 돌을 쌓아 만든 작은 인공산과 연못 등 조경시설은 설계 도면보다 면적이 40% 축소됐습니다. 바닥 방수 공사도 제대로 안 돼 지하 주차장에 누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휴게 공간과 조경시설 등 커뮤니티 특화 사업에 들어간 조합비는 6억 3,800만 원. 주민들은 공사업체와 함께 관리 감독을 맡은 지역주택조합에도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긴급 공사라는 이유로 공개 경쟁 입찰에서 수의 계약으로 바뀌었고 준공시 지급하기로 한 잔금이 미리 지급됐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이 시설물이나 티하우스 같은 게 들어왔기 때문에 공사를 맡은 업체는 설계대로 시공했다는 입장입니다. 집에서 뭐 컴퓨터 가지고 오라고요? 그거는 이 부분하고 수정 부분하고 수강 부분은 전체 계약에 포함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합은 뒤늦은 수습에 나섰습니다. 주민들이 지적한 부분을 개선하도록 업체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잔금을 선 지급한 건 물품 납부 계약일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특화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자체의 변경 내용을 통보하지 않는 등 절차상 문제도 확인돼 논란은 더 확산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단비입니다. 네, 추석 연휴 기간 전통시장에는 모처럼 활기가 가득했습니다. 옛날 방식을 이용해 먹거리를 만드는 점포에는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최황지 기자입니다. 뻥하는 소리와 함께 하얀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릅니다. 갓 구운 뻥튀기에서 고소한 냄새가 풍기자 손님들이 모입니다. 40년 동안 옛 방식 그대로 과자를 튀기면서 단골 손님은 많이 늘었습니다. 힘이 있으니까 더 오고 싶다고 말이지. 제가 손님도 우리 단골 손님도 많고 단골 손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달달 볶아진 참깨가 금세 윤기 나는 기름이 됩니다. 이 가게는 6천 원만 받고 손님들의 참기름을 짜줍니다. 손님들은 자식들 줄 참기름을 만들려고 방앗간을 찾았습니다. 이제 명절도 되고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시골에 오면은 뭐 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름 같은 거 짜가지고 이제 주면은 애들도 좋아라 하고. 한가위 연휴를 맞은 전통시장은 모처럼 활기가 가득합니다. 마트보다 싸고 믿을 수 있어 장 보는 손님들도 안심입니다. 이렇게 양이 많고 이렇게 금방 만들어서 나오고 눈으로 내가 볼 수 있고. 추석 대목을 맞은 전통시장. 옛 장터의 넉넉함에 한가위의 정도 깊어집니다. MBC 뉴스 최황지입니다. 올해 추석 연휴 기간 112 신고 건수가 지난해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경찰청은 이번 추석 연휴 기간 하루 평균 1,700여 건의 신고가 접수돼 지난해보다 17.9% 줄었고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신고도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교통사고는 지난해보다 47.5% 줄어든 58건이 발생한 가운데 사망자는 2명, 부상자는 9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남 지역 음식 문화인 김과 홍어에 대한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가 추진됩니다. 전라남도는 김 양식어업을 도 무형유산으로 고시하기 위한 절차를 이달 안에 진행하고 다음 달에는 김 양식어업과 홍어 식문화를 국가 무형유산으로 지정 신청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는 김 양식어업과 홍어 식문화가 국가 무형유산으로 지정될 경우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 등재 공모에도 참여할 방침입니다.
네, 한빛원전 1, 2호기를 10년 더 가동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주민공청회가 재개됐는데 가동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주현정 기자입니다. 영광군민들을 대상으로 열린 한빛원전 1, 2호기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공청회. 내년 말부터 순차적으로 40년 운영 허가 기간이 끝나는 한빛원전 1, 2호기를 10년 더 연장하기 위해서는 주변 환경에 미치는 방사선 영향을 평가해 안전성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입니다. 평가서에 반영하여 원자력 규제기관인 원자력 안전위원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한빛 1호기 정상운전 및 사고 시 주변 주민이 받는 방사선 영향은 법적 기준치를 충분히 만족하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원전 계속 운전 최종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주민 의견을 주요 평가 요소로 반영합니다. 하지만 주민공청회 자체가 계속 운전에 대한 찬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아닌 방사선 영향과 감소 방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집하는 수준인 탓에 질의응답 대부분도 기본적인 안전에 의문을 제기하고 답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이마저도 사전 의견 진술 신청자는 20여 명, 현장 서면 질문 접수는 2건뿐이었습니다. 이날 공청회에는 지역 주민 등 4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주민들은 제공된 정보가 이해하기 어렵고 또 부족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호소합니다. 이 초안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어렵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고 이게 이해할 수 없는 내용으로서 이게 주민들한테 의견을 제출해달라는 것은 약간의 무리수가 있었지 않는가. 공청회에서 나온 주민 의견은 수명 연장 여부를 결정짓는 것은 아니지만 이 공청회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부 한평 군민들은 법원에 공청회 진행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고 한수원은 어쨌든 치러야 할 절차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한수원은 오는 26일 전북 고창에 이어 나머지 4개 지역의 주민공청회를 마치는 대로 계속 운전을 위한 운영 변경 허가를 원안위에 신청할 계획이지만 그게 언제쯤이 될지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 없다며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네, 인구 5만 명인 영암에서 여성 풋살팀이 출범했습니다. 오는 10월 전국대회를 앞두고 훈련에 매진하고 있는데요. 박종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하늘색과 흰색의 축구복을 입은 선수들이 훈련에 열중합니다. 긴 머리를 휘날리며 방향 전환부터 점프, 드리블에 이어 슛까지 반복되는 훈련. 30도를 넘는 더위에도 선수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몸은 잘 따라주지 않지만 열정만큼은 국가대표 못지않은 영암의 달을 차는 여성들, 달차녀 FC입니다. 이 영암에서 또 여자들끼리 축구를 찰 수 있는 한 번도 주어지지 못했던 기회가 왔구나라고 좋은 기회를 보게 되어서 바로 지원하게 됐습니다. 영암 군민은 물론 직장 등으로 영암으로 가는 생활인구까지 20, 30대 여성 8명으로 구성된 달차녀 FC. 태권도 사범부터 공무원, 대학생과 주부, 삼형제 엄마 등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달차녀 FC는 여성 스포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장하고 지역의 스포츠 시설 활성화 등을 위해 영암군이 한국 콘텐츠 개발원과 함께 조직했습니다. 여성들로만 구성된 축구팀인 만큼 몇 차례 훈련 만에 금방 가까워졌습니다. 또 와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저녁에 또 여기 시골이라서 친구들도 다 타지에 살고 이러다 보니까 운동할 사람이 없었는데 저희끼리 모여서 저녁에 하는 게 되게 좋았습니다. 지난 7월 창단식을 연 달차녀 FC는 최종 선발된 8명의 선수들이 전국대회 1승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0월 초에 전국대회를 나가는데 게토레이 여성 풋살 전국대회를 나가는데 거기서 1승을 꼭 하고 싶습니다. 전국대회를 위해 집중훈련과 현역 축구선수 지도, 1대1 맞춤형 코칭 등 강행군이 펼쳐질 예정. 저마다 각각의 개성을 가진 영암 달차녀들의 도전기는 오는 10월까지 계속됩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전남 장성에는 채소와 양념을 발효시켜 만든 집장이 있습니다.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음식으로 오랜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서일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집장 만들기가 한창인 장성의 한 전통식품 연구소. 콤콤한 냄새와 함께 등장한 쌀죽은 20일의 발효를 막 마쳤습니다.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이렇게 뚝뚝 떨어지게 해야 됩니다. 쭉 떨어진 것이 아니라 냄새를 잡기 위해 메주가루를 넣고 가지와 고추잎 등 5가지 야채와 양념을 잘 버무려 다시 일주일을 기다리면 고추장도 된장도 아닌 모습에 이름도 생소한 집장이 완성됩니다. 새콤달콤하면서도 야채즙의 깊은 맛이나 그대로 밥 반찬으로 먹거나 고기 먹을 때 쌈장 대용으로 딱입니다. 김봉화명인은 지난 1996년 화려한 패백음식 일색이던 전통음식 경연대회에 홀로 집밥을 주제로 집장을 선보여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장성군을 알리기 위해서 발효 음식만 꾸준히 했습니다. 7, 8년을 한 번도 다른 음식으로 바꿔보질 않고 발효 음식 쪽으로 해서 성공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이곳 피람 서원에서 먹던 집장조리법이 마을로 퍼져나가며 지금의 장성 집장이 만들어졌습니다. 조선 중기 호남 대표 유학자였던 김인후 선생이 공부로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지자 소화가 잘 되는 음식으로 찾던 집장이 지금까지 이어진 겁니다. 끓이지 않고 이렇게 발효만 시키기 때문에 훨씬 많은 유산균이랄지 또는 생겨나는 여러 가지 균들을 더 많이 섭취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채소가 들어가 채장, 두엄에 넣어 발효시키던 모습에서 두엄장으로 불리기도 하는 집장. 된장, 간장이 봄이면 똑 떨어지는 집들이 많았던 옛 시절. 떨어진 재료를 보강하기 위해 제철 재료를 써 영양은 물론 새로운 맛까지 챙겼던 조상들의 슬기가 담긴 남도 음식입니다. MBC 뉴스 서유령입니다. 여수 남해간 해저터널이 올해 말 착공합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올해 안에 여수 남해간 해저터널 조성공사에 들어가 오는 2031년 준공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수 남해간 해저터널이 개통되면 두 지역의 이동 시간이 10분으로 단축돼 단일 생활권이 형성되고 지역 경제와 관광 활성화 등 다양한 상승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순천과 인근 지역에 AI 앰뷸런스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순천시는 구급차와 의료기관 사이에 환자 정보 등을 공유해 치료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는 지능형 응급의료 시스템, 일명 AI 앰뷸런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조만간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이를 위해 지난 4월부터 인근 지역 소방서와 병원 등을 상대로 장비 구축과 직원 교육 등을 진행해왔습니다. 순천시가 지역의 대표 축제들을 통합 연계한 순천 가을 페스타를 개최합니다. 순천시는 오는 27일부터 사흘 동안 열리는 순천 푸드앤아트 페스티벌을 시작으로 오는 11월까지 순천만 갈대축제와 세계유산축전, 글로벌 콘텐츠 페스티벌 등 다양한 축제들이 선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이번 행사가 문화산업의 중심지로 거듭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광양에서 배알도 수변축제가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오는 21일 오후 3시부터 진행되며 음악회와 토크쇼, 전시회 등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선보일 예정입니다. 광양시는 이번 축제를 통해 배알도가 관광 거점으로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